네, 현안을 정말 시원하게 또 철학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김종대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진보의 다이마대사 김종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종대 교수님. 예. 아, 표정이 좋으시네요, 오늘. 아니 너무 바빠서. 바빠서, 예. 근데 내가 가는 데마다 예. 작가들이 예. 오늘 최고 동접자 달성했다고 다들 좋아했어. 저 방에서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생각 중이에요. 아, 왜 그런가? 예. 아니 뭐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아니 뭐 그것보다도 시대 상황이 아닌가. 시대 상황이. 진실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한마디라도 들어보자라는 네. 갈증이 아하. 지금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김종대 교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채널을 바꿔가면서 네. 김종대 교수님이 나오는 채널에 찾아가면서 보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 오마이TV 보시는 분들도 김종대 교수님 응원의 메시지 또 좋아요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현장 상황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게요. 네. 정부 과천청사 모습입니다. 네. 청사 바깥에서는 언론노조가 지금 김홍일 방통위 체제 방통위원장 비판하는 규탄 기자회견 하고 있고요. 다 이게 청사 안에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서 있어요. 자, 김홍일 위원장을 향해서 공영방송 이틀막 민주당 의원들 모습이네요. 비판하고 있는 피켓을 들면서 기자회견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하경 국회 부의장 모습도 보이고요. 최민희 과방위원장 모습, 또 과방위 위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훈기 의원, 노종면 의원, 네, 지금 네, 의원들 모습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오늘 긴급히 네, 방통위가 회의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네. 방문직 이사에 대해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계획을 예. 오늘 의결한다라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긴급히 이 사태가 아하. 벌어진 건데 참 이게 기가 막힌 이해민 의원도 얘기입니다 있군요. 지금. 예, 조국혁신당. 예. 그러니까 이 탄핵한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방송 3법도 국회 이제 통과 앞두고 있고 이러고 하니까 도둑심이 중단하다 이런 피켓이 있는데 네.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안건을 잡아가지고 회의를 한다. 아, 이게 뭡니까? 이거 막가는 세상이죠. 막가는 세상. 예. 자, 정춘생 의원 모습도 보이고 한준호 의원 모습도 보이고 한민수 의원 네. 자, 쭉 서 있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뭐 이 탄핵한다고 하니까 사퇴하고 물러나 버렸어요. 김홍일 위원장도 이제 탄핵한다고 하니까 아마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려는 야당 움직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뭐 사퇴안으로 사퇴해서 물러나고 또 다른 사람 보내는 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막가는 세상입니다. 이미 뭐 네. 저 언론과 정권, 그다음에 폐악질, 그다음에 야당의 탄핵안 발의,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는 꼼수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건 뭐 어디 저 아프리카의 그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나 벌어질 법한 이게 그 눈 떠보니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 아주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네. 전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퇴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쭉 나오고 있는데 역시 뭐 지난주에 있었던 최혜병 특검법 저희가 이제 보면서 진행도 했었는데 네. 그 입법 청문회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 또 보도들 이걸 보면 결국 이 최혜병 순기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결국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참 지금 네. 묘한 정국이 벌어지고 있는데 묘한 정국. 지금 대통령 탄핵을 여당에서 더 많이 언급하거든요. 그래요? 아니 우리가 특검하자 그랬지 언제 탄핵하자 그랬어? 그렇죠. 예. 그런데 한동훈 저 후보죠 지금 네. 특검을 언급하는 순간 어. 전혁 의원 같은 사람 네. 그분 몸도 많이 아프시다던데 어. 그 저기 아예 한동훈 후보 쉽게 네. 말해 대통령 탄핵하자 그래 그 말을 뭘 돌려 특검으로 포장해 이러고 네. 친윤계 의원들 한둘이 아니죠. 저기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냐? 이런 반응이죠. 뭐요 이거? 그다음에 뭐 이철규 의원 같은 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죠. 아니 특검하자는 건데. 특검하자는 건데 그런데 왜 여당이 탄핵안을 갖고 난리여?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네.
그동안에 왜 우리 야당 일각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최혜병 특검이 이제 윤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았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네. 이건 윤석열 특검이다. 이런 얘기는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 특검 결과에 따라서 탄핵을 검토하겠다든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거든. 그렇죠. 예. 특검은 특검이고 탄핵은 탄핵이요. 그렇죠. 특검. 어. 특검 얘기하는데 예. 탄핵으로 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네. 여당에서 받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원래 집권 세력 내부에서는 대통령 탄핵은 금기어거든요. 네. 그냥 특검은 이래서 돼 안 돼만 따지면은 돼. 그런데 탄핵이 쑥 들어와. 아니 그래가지고 특검 논쟁이 탄핵 논쟁으로 바뀌네. 그것도 여권 내에서. 오 재밌네요. 재밌는. 난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저기 어쩌면 이게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게 프레임이 우리는 그냥 말로 한 건데 네. 이게 어느 순간 어떤 증폭 장치를 통과하더니 저 국민의힘이나 권력의 내부에서는 실제적 충격파로 다가갔던 것 같고. 그랬더니 이제 야당의 프레임을 여권이 수용해 버리는 그래가지고 공포와 두려움 불안에 떠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정신건강센터에 가가지고 지난 몇 년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말도 그게 이해가 가고 의미심장하네요. 발언 자체가. 그래서 몹시 아프신 분들이구나. 많이 아프구나. 많이 아프구나.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탄핵병이 도진 게 야당보다는 여당. 그렇네요. 야, 이게 참 아니 오늘 희한하네, 여러분들 이게. 저 뉴스 들어가 보세요. 예. 그 인터넷 검색하면 윤 대통령 탄핵하면 전부 여당이 한 말이야. 전부 여당이. 이거 뭐 도둑이 재발전인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게 3년을 어떻게 견뎌? 그래서 예. 이제부터 번뇌 시간이 왔다. 번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네. 이제 이 치유가 시급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네. 내가 여기서 이제 번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번뇌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이 몇 석이요? 108석. 108 번뇌요. 108 번뇌. 108 번뇌라고. 예. 딱 어떻게 딱 108석이 돼 가지고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다 번뇌요. 번뇌라고. 네, 번뇌요. 그래서 108 염주가 됐어. 아이고. 그런데 원래 이 번뇌는 예. 이 어원을 따져다 보면은 108가지 번뇌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요. 그럼 놀랍게도 예. 36개예요, 번뇌는. 36개인데 예. 우리게 이 감각 기관이 6개예요. 뭐 눈, 코, 입, 혀, 그다음에 귀, 예. 그다음에 뭐 이 촉 이렇게 하면 6개인데 네. 그 6개 각기 느낌이 6가지가 있어요. 뭐 색, 촉, 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6개 기관이 이 6개 감각을 다 넣어서 곱하면 36이야. 66, 36인데 네. 이게 각각의 하나의 번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6개인데 예. 그럼 왜 108이냐? 됐어요. 예. 그런데 과거의 번뇌, 어. 현재의 번뇌, 미래의 번뇌 이렇게 해서 번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 이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번뇌를 3번 생각해라. 이게 내가 과거의 번뇌였다. 지금의 번뇌는 뭐고 미래의 번뇌는 뭐다. 그러면 36 곱하기 3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10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뇌라는 거야 이게. 야. 그러니까 오. 국민의힘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 지금. 그래요? 예. 108번뇌당으로. 번뇌로?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하지. 아. 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 108석이 돼서 108번뇌 얘기까지 들을 정도니까 여당은 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에 들어오긴 했지만 예. 참 깝깝할 것 같기도 해요.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제 미래를 잃고 뭐 하면 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36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하... 원래 친윤이 한 36명 정도 아. 돼 보여. 내가 보니까. 그래요? 예. 그럼 이게 108번뇌까지 갈지 아니면은 뭐 현재로 마무리하고 과거 현재로 마무리할지
할지 또 국민의힘의 선택에 달려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전륜이 한 36명 되는 거. 전륜 36명.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저 이두저도 아닌 회색지대가 한 36명 그러니까 돼서 나경원 의원 느낌. 네. 그 중간지대 이게 느낌. 바로 과거, 현재, 미래로 배치된 건데 전륜은 미래, 네. 이두저도 아닌 건 지금이 중요해. 알지만 참어. 아하. 요렇게 이제 현재의 번뇌. 네. 그다음에 우리는 곧 죽어도 이 정권 만든 사람하고 가야 돼. 이게 과거의 번뇌. 이게 이제 친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야, 요 오묘하게 36명씩 되니까 예, 과거 현재 미래로 곱하면 108명이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게 108석을 할 수밖에 없었군요. 예. 그래서 이 번뇌의 연결 사슬고리가 이렇게 이 한 당 안에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저 당은 이 번뇌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네. 그냥 현재 소확행이 중요해. 이러는 건가? 이게 36명씩 분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참 오묘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그 제야의 종을 치잖아요. 네. 그 신년에 그때 종을 108번 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일본이 불교가 강해요. 그렇죠. 근데 일본 불교는 우리 불교하고 좀 다릅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우리는 제야의 종을 33번 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달라요. 우리는 조금 불교색을 벗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제례에 따르다 보니까 제야의 종을 108번 치는데 마지막 108번째 종을 자정이 되는 시간에 맞춰야 돼. 그래서 이제 그 108번째 종이 새해 선포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번뇌를 원리가. 사실 이제 벗어나고 새해를 맞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동양학적으로 그러니까요. 이 새로운 관점으로 정치를 보게 되시는 건데 철학적인 이 프레임으로 관점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그 108번뇌에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탄핵 얘기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기 뭐야 한동훈을 탄핵 추진파로 몰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이 민주당하고 같은 편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 표현을 윤상현 의원이 썼죠. 민주당 당대표 출마하는 줄 알았다. 한동훈 출마 선언 그런 보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그 후보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특검안에 대한 본인 소신을 굽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놓고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라는 거는 번뇌를 끊는 칼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재창조되는 건데 그래서 뭐 창률이라는 용어도 나오대. 윤 대통령을 창업한 뭐 또 창윤 저 친윤보다 더 센 거더라고 그게. 이렇게 이제 형형색색 분화돼 나가는데 인간의 그 감각이나 이 관점은 참으로 다양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그 국민의힘에 거기도 강성당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짓눌리는 당내 패권주의에 짓눌려서 보이질 않았을 뿐이지 실제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혜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대척점에 있는 야권과 언론에서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뉴스를 열심히 팔로워한 저조차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뉴스가 터지고 있다. 그렇죠. 파면 파도 계속 나온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재판이나 공수처에서 이렇게 증거 자료로 채택되고 그 다음에 통화 기록이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그 다음에 변호인들이 그걸 받아서 언론에 나가는 이런 패턴이 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간 진행돼 왔는데 윤석열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도 나온 거고. 근데 최근 며칠간의 뉴스는 그런 궤도에서 완전히 일탈해서 게릴라성으로 터진다. 그 JTBC의 그 카톡 대화방을 대부분 사람들이 변호인들이 입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쪽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져나지 몰랐다는 거죠. 몰랐을 거예요.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JTBC 뉴스 같은 건 완전히 통제 불능. 그렇죠. 밖에서 터진 거고 그렇죠. 이제 뭐가 터질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특검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게 네. 이거는 그냥 찔러보고 캐보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의 하루 종일 개입한 건데 예를 들면 이건 어떤 경우냐면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요. 네. 근데 학교 갈 때 분명히 스쿨 버스 태워서 보냈는데 음. 학교로 전화해 잘 도착했지. 네. 그리고 실내화 잘 갈아 신고 있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수업할 시간 되면 지금 수업 시작됐지. 그다음에 학교 점심 시간 되면 점심 네. 잘 먹었지. 아. 끝날 때 학교에서 잘 출발했지. 그다음에 도착하면 점검하고. 음. 이런 엄마가 있다고 쳐봐. 그 애가 온전할까? 아유. 그런데 작년 8월 2일 날 대통령 모습이 그랬어. 아니 지시했으면 됐지. 네.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 그래가지고 신범철 차관이 네.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들이 경북경찰청에 서류 회사로 가. 네. 그러는데 중간에 3시 반에 저기 도착했대? 그 다음에 4시 넘어서 받았대? 아, 그렇네. 근데 신범철 차관이 예. 저기 국회 나가서 그때 입법청문회 할 때는 지난주에는 3번째 통화 기록만 의원들이 맞아요. 알고 있고 있었을 때. 그래서 더 통화한 적 없느냐는 질문을 안 했다고. 사실 이건 좀 아쉽지. 글쎄 아쉬운 부분이네요. 예. 네. 그랬는데 말입니다. 예. 그때 회수에 관한 거고 그 전화는 이렇게 무심코 발언을 했는데 그게 외압인데. 그러면은 이게 보세요. 회수가 이건 마지막 전화고 그땐 10초밖에 안 걸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수했어요? 했어? 그러니까 예 무사히 회수해서 지금 국방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끝. 10초 냈다. 10초. 근데 그 그리고 전에는 거기까지. 8분 했고 뭐 이랬거든요. 8분, 4분 뭐 8분, 4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 가서 누가 가? 언제 가? 그러다 4분 한 거는 출발했어? 하하. 몇 시쯤 도착해? 아, 이게 뭡니까? 그래 뭐 4시 반에서 회수해서 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시 반인가 회수 문서가 국방부로 들어온 거예요. 네. 아니 이걸 다 대통령이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니 나도 상식적이지 이해 않아요. 범위를 뛰어넘어서 예. 나는 과거에 그냥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루어진 외압 사건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그 외압의 실행자 자체가 대통령이란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 그렇죠. 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경로설 이래서 경로설로 모든 게 바뀌었다 이렇게만 추측을 했었는데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이게 아예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이 있는 것이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전화를 하면 네. 장관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장관이 또 지시를 늦게 할까봐 차관한테 자기가 직접 지시를 해서 그리고 또 그걸 또 불안해서 임기용 국방비서관한테 전화해서 네가 단속자래. 유재은 그래서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전화 올 거란 걸 전해 듣고 있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임기훈은 전화 경북경찰청하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에 전화 연결 해준. 아니 국방부의 국장급 인사하고 경찰청의 부장이 네. 수사부장이 전화하는 걸 왜 대통령 비서관이 연결해? 연결. 그러니까 이건 VIP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이었다. 대통령이 움직인 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직접 여기저기 전화한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제일 쟁점에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아니 이분들이 많이 아프신가 봐. 정신건강 얘기하고. 그리고 왜 정신병 얘기를 자꾸 하지 요즘? 아, 진짜 많이 아프신가 어디에? 참 이 그런 억측과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단톡방, 카톡방 얘기를 했지만은 그럼 결국에는 임성근 구하기의 핵심에는 그 구하기에 나선 핵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신과나 네. 정신의학협회에서 대통령의 자격 요건을 앞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픈 사람 뽑지 마라. 뭐 이것도 또 다른 인권 시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자, 정도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상황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네.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냄새가 모락모락 나는 건 뭐냐면은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사장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왜 이 사건에 두 인물이 거론되냐? 그런데 김건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는 이종호 사장이죠. 그 이종호 사장이 말하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포였거든. 네. 핵심 인물이라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장모 통장을 가지고 통정 매매를 한 사람이고, 검찰 수사가 됐을 때 김건희 그 거래에 대한 엑셀 파일이 발견된 게 네. 바로 그 이 회사 직원의 거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거의 모든 진실을 쥐고 있고 여기서 입 잘못 벌리면은 네. 김건희 여사는 골로 가겠지. 아주 핵심 인물이고 아하. 정권이 관리해야 될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뉴스에서 다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는데 그 저기 뭐 임성근 사단장하고 골프를 같이 칠 뻔했던 거야. 그렇죠. 작년 5월 또는 6월. 6월 초에 예. 약속 잡았었는데 취소가 됐죠. 예. 예. 그런데 이 사연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저기 1사단 초청으로 골프를 치고 사단장하고 그 사단장 참모들하고 네. 어디서 만찬을 이렇게 하는 모임이 됐는데 네. 우리 가자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골프 멤버 그 다 해병대 출신들이 네. 카톡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개가 지시됐습니다. 네. 5월 20, 6, 7, 8, 6월 2, 3, 4. 네. 이랬는데 그때 그 이종호가 카톡에 여기서 1사단 이렇게 골프 방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하고 물결. 예, 물결. 오 이거 멋있어. 물결. 오, 예. 그리고 이제 그 1사단에 가가지고 골프 치고 만찬하는 행사 시간이 나와요. 네. 이 이야기를 임성근이 어떻게 해명하는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성근의 해명. 자긴 그런 골프 얘기하는 줄도 몰랐고 이루어지지 않은 골프 모임이기 때문에 네. 이 사안 자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일까? 음.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냄새가 나요. 그 해명에서부터. 해명에서부터. 자, 5월하고 6월의 그 골프 일정은 네. 사흘씩 돼 있는데 그게 전부 금토일이야. 주말이라고. 5월 26, 27, 28, 6월 2일, 3일, 4일. 이게 금토일이라고. 금토일. 주말 골프 모임인데 네. 이 경우에는 해병 1사단 골프장을 민간인은 부킹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엄격하다고. 주말에는 반드시 그래서. 현역 장교가 예. 하는 거고 그 현역 장교가 끼어 있지 않으면 민간인 자체를 아예 골프를 아하. 못 치게 한다고. 예. 이건 군 오.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부킹은 사단장이 한 거예요. 또는 사단장 지시로 1사단 비서실이 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임성근의 골프 일정이에요. 아하. 거기에 나는 이 둘 다 골프를 치니 네. 손님들께서는 이 둘 중에 편리하신 날짜로 의견을 달라고 1사단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경호처 직원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일정 중에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합니다. 포항 1사단에서. 그럼 지들이 초대해놓고 왜 모르는 일이냐고. 그렇네. 이걸 여기서 벌써 팩트가 어긋나는 건데. 예. 그런데 이건 1사단이 초청 안 하면은 저 날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군 골프장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 이런 카톡 보면은. 이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거를 임성근이 또 거짓말을 했다고 야당이 몰아쳐야 돼.
야, 그리고 미세하게. 그 멤버를 짜는 것도 네. 그런 분들이면은 자기들이 초청하겠다고 알고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했겠죠. 누구 누구랑 갈 것 같다. 누구 누군지 모르는데 초청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주빈이 네. 이종호요. 이종호 일정이 안 맞았어.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없어졌어. 예. 근데 통상적으로 네. 한 명이 일정이 안 맞으면 그분은 빠지고 나머지 인원이 골프를 치거나 네. 다른 인물을 하나 추가 초청해서 하지. 그렇죠. 이 자체가 깨진다고 일사단에서 환영 행사까지 준비했는데 그거는 이종호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안 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아, 그렇네요. 이 골프 일정 부킹하기도 어려운데 이 좋은 날짜 잡아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한 명 안 온다고 이거를 아예 백지화시킨다? 이상하네. 이상하죠. 예. 그러면은 처음부터 계획은 이종호를 일사단에 초청하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네. 아닙니까? 야,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예. 어. 이종호. 그러면은 이때까지 네. 100번을 양보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이종호를 몰랐다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누군가가 다리를 놔준 거지. 그렇죠. 그 사이의 다리. 그러려고 이 골프 모임이 된 거 아니에요. 왜 제대로 진실되게 해명을 못 하냐고. 여기에 또 비밀이 있는 거다. 그러면 이종호는 네. 재작년에 그 집행유예형을 언도받고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했는데 그때 재작년이 언제입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몇 개월 후에 이종호가 감옥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온통 세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겸손 뉴스공장 받으면 12시에 만나요. 8,300 노래까지 막 만들어지고 막 둘이서 난리 났었죠. 만나요. 뭐 찍어주세요 하고 네. 아주 온갖 그냥 뭐 패러디가 판을 네. 치던. 맞아요. 관심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패러디는 그 뒤에 나온 것 같지만 그러는데 함부로 나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인자중하면서 이제 이 사법적인 마무리를 다 봐야 되는데 검찰에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빨리 종결을 안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죠. 질질 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종호 입이 벌어지기만 하면은 이거는 국면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네. 철저히 관리해야 될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시기에 왜 작년에 일사단을 갈까? 왜 갈까? 왜 갈까요? 그리고 그런 중범죄인을 네. 대통령 경호처 출신의 공무원 출신의 네. 인사나 그 경찰 출신 인사들은 왜 만날까? 해병대기 때문에. 해병대 같은 해병대 선후배라는 걸로 해서 엮였지만은 뭔가 생각하고 뭔가 바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글쎄 이게 비밀인 겁니다. 이 자체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만나고 이런 모임이 있었을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네. 정말 도이치의 권오수하고 이종호는 나름대로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용의가 있어요. 니들이 나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민원 청탁을 넣기에 아주 좋은 라인 아니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이종호 전 대표가 이렇게 VIP 대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용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예. 물론 다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혹입니다 아직은. 갑자기 임성근이 이종호를 모른다 그러고 예. 그 골프 모임은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그러는데 이건 일사단이 다 계획한 거고 그렇죠. 이미 비서실에서는 환영 계획까지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받은 거야. 대부분 군대 행정이 이래요. 1사단 방문 계획. 딱 네. A4지 한 장에 표로 이렇게 그렇죠. 딱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 그다음에 사단장하고 이렇게 손님들이 앉으면 앉은 자리까지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맞아. 이런 거 군에 있을 때만 그런 거 만들던 기억이 있어. 무지 잘해. 네. 근데 뭐 한두 장짜리 뭐가 온 거야. 아, 이렇게 한다고 시간 계획하고 뭐 예, 만찬 그렇겠죠, 계획하고 그렇겠죠. 그걸 보고서 카톡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저 뒤에 얘기도 있잖아. 그 네. 날짜 말고 하나 그 캡처된 게 더 있죠. 네. 그거 잘 읽어보시라 이게. 아, 그렇게 되면은 그 냄새가 네. 뭔가 문서 또는 저기 저 휴대폰으로 그 받았구나. 그 저 1사단 행사 계획 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지 않겠어? 1사단 방문 계획. 뭐 사단장 일정이니 얼마나 또 꼼꼼하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걸 받아서. 그걸 받아서 한 거요. 근데 지들이 계획을 짜놓고 왜 지들이 모르냐고. 그렇네. 앞뒤가 안 맞네. 그다음에 부승찬 의원이 포항에 네. 체력 단련장 자료를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손님들이 이제 안 갔잖아. 그런데 5월하고 6월에 그 날짜에 임성근이 실제로 골프를 쳐요. 거의 뭐 주말마다 거의 뭐 골프장에 살다시피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뭐 군인 칠 수도 있어요. 네. 뭐 그거 탓할 수 있나? 치면 치는 거지. 네. 그러는데 이건 원래 자기 티 부킹이 돼 있었던 거지. 그 손님이 빠지니까 멤버를 바꿔서 간 거지. 뭐 그렇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와. 계획은 다 있었다. 계획은 있었다. 근데 이 얘기가 끝이 아니야.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있어.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좀 알아보고 네. 있는데 이 임성근 사단장의 보직이 사단장 가기 전에 전 보직이 해병대 사령부에 근무를 했는데 그 경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령부에도 골프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덕산대 체력 단련장이야. 예.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최근에 들은 제보는 그 임사단장하고 그 경호처 출신 그분하고 골프 치는 걸 본 적이 있고 그 주변에 몇 사람도 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예. 해병대 예비역들이 알려주더라고. 근데 그때 누구하고 쳤는가를 좀 봐야 돼요. 그때도 이종호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기 카톡 멤버들이 있었냐 이런 걸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기 덕산대 골프장 자료가 부의원이 요청했는데 안 왔어. 그 부승찬 의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예. 둘 다 요청했는데 1사단 것만 왔대. 희한하네. 같은 골프장 자료인데. 예. 그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 골프 모임에 뭔가 지금 가리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골프 멤버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사건과 무언 관련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임성근 구명은 누군가의 어떤 그 로비인데. 네.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대통령 입장을 한번 해명한 적이 있는데 수사권도 없는 군사 경찰이 너무나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는 참모의 건의가 있었다. 네. 이건 좀 바로잡아야 된다. 아니 그 이상하지 않아? 어떤 참모가 그런 건의를 할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임기훈 그 저 국방비서관은 그냥 단순 보고만 했다는 거거든. 단순 보고만. 그럼 누가 건의를 했을까? 건의가 건의한 거 아니냐. 건의가 왜냐. 국정의 동반자라 그랬잖아. 예. 참모잖아. 그렇게 따지면. 참모네. 건의가 건의. 그러면 이거 임성근 사단장이 골프 쳤을 때 누구랑 쳤는지, 라운딩 멤버가 누군지 이것도 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그 도이치모터스 사장이 예.
이제 국민적으로 너무 관심 많은 사안의 중범죄자인데 그 범죄자를 같이 끼고 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왜 골프를 같이 치고 싶을까? 예. 왜? 왜? 그 시점에. 그거를 그리고 해줘야 된다. 또 한 가지 예. 조금 듣는 얘기가 음. 그 카톡방의 그 멤버들이 네. 경찰 경호처 출신들이 평소에 임성근 사단장 사성장군 만들어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는 거요. 그건 이종호도 그랬다는 거요. 네. 모르는 사이인데 이종호는. 참 글쎄요. 왜 그랬을까? 야, 이게 지금 카톡방 하나로 이제 드러난 것은 또 이 사안을 또 확 전환시킬 수 있는 와,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묘한 거죠. 임성근 구하기 그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생각보다 공수처가 예.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에 있는 어떤 수사된 내용은 네. 우리가 아는 건 반도 안 돼. 그래요? 네, 앞으로 큰 거 뻥뻥 터져. 수사가 많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수사가 건데. 많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김건희 여사도 조사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02800 이 유선 전화가 5층에서 걸린 전화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나오고.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1070, 7070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이 특검과 관련해서 제가 예. 받은 제보는 저 청문회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네. 대통령실 정무수석 만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요? 왜 만났을까요? 특검 문제가 얘기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하. 요것도 믿을 만한 제보. 그래요? 예. 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봐봐요.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커질 수 있구나 지금. 아니 그런데 이 네. 사건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믿는 거는 나야 의혹 제기 차원에서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이거 정권에 운명이 걸린 사안이다 이런 얘기는 원래 해왔지만 그러나 나는 의혹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권력의 당사자들도. 아하. 그러다 국민의힘도 그걸 다 믿어. 그래서 한동훈이 싫은 거야. 특검 얘기하는. 그러면은 이게 정권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당에서조차. 근데 같이 감하고 여당이 있고. 이게 특검이 네. 최혜병이 정권을 이거 잡아먹는 운명이라고 믿는 까닭은 그게 사실이라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허무맹랑한 의혹 같으면은 그렇죠. 여당이 그걸 왜 믿어? 언급도 안 하고 얘기도 하고 무시하겠죠. 그거 정치 공세야. 무시해 버려. 예. 이러고 말고 그냥 거부권 행사해 버려. 이러고 끝나고 발 뻗고 자면 되지. 네. 우리 다 죽어.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이라고. 그 의혹을 네.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네요. 그럼 돌려서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한동훈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특검 발의, 우리가 특검 발의하겠다 이 정도 얘기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예. 이런 생각 한동훈 후보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네. 대통령 특히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면 요즘 왠지 위태위태 불안불안한 게 꼭 아픈 사람 행보야. 좀 많이 아프구나. 그 말은 그리고 초조하구나. 초조하다. 그리고 이 심적으로 힘들다. 국민들로부터 자꾸 그 사랑과 애정에 목말라 하는 듯한 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 좀 구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저 그렇죠. 많이 아파요. 그러다 안 되면 오빠! 그래서 빨리빨리 전화 안 하고 뭐 해? 야, 하필이면 8월 2일이 휴가 시작이고 또 관저에서 이렇게 전화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별의별의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카톡방까지 나오다 보니까
초조하고 떨리는 분이 있겠군요. 오, 이 흥미진진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네. 야 이거 나중에 넷플릭스 영화로 만들면은 그냥 현실이 영화 각본 그 자체. 그렇죠. 맞아요. 뭐가 현실이고 뭐가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초현실적인 요즘 SF 영화가 많이 인기 아닙니까? 공상 그리고 이런 어떤 맞아요. 거 가상적인 어떤 거 넷플릭스가 특히 그런 거 컨텐츠가 많던데. 예.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다. 현실. 아니 어떤 작가의 상상력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 사안에 있어서 계속 분석하고 할 때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잖아요, 사실은. 얘기를 할 때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참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그러니 108 번뇌당하고 예. 아픈 권력자하고 108 번뇌당이 만났으니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하질 말고 네. 그냥 108배를 해. 108배를 해. 그래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 나 미쳐. 어떨 땐 불쌍해 보여. 참. 그거 있잖아. 번뇌 사슬은 그렇게 해서 끊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108배를 해. 108배로 타세요. 예, 이렇게 김종대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거는 아마 더 나올 게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매주 새로운 얘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교수님 이 얘기를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 기도회 때 윤 대통령하고 김진표 당시 의장이 독대를 했대요. 그때 나눈 대화가 이 회고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전 의장 말은 뭐냐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게 옳다. 장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장관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말이다 맞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야,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내가 놀랐어요. 얘기했잖아. 많이 아프다고. 이때부터 계속 아팠던 겁니까? 아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른바 이제 극우 유튜버 방송에 나오던 그런 얘기를 그대로 대통령이 국회의장 만나서 할 정도니까. 그 유튜브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참 그 김진표 의장은 제가 뭐 잘 압니다만 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 옛날에 국방위도 같이 했고 술도 같이 그렇군요. 먹었고 예. 해외 출장도 같이 갔고 내가 좀 많이 겪어봤는데 네. 그분이 가끔 우유부단해서 욕을 먹을지언정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말을 경망스럽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회고록에 적을 정도면 네. 그때 얼마나 충격을 느꼈을까. 이렇구나. 그렇죠. 대화가 안 이게 통하는 거 이렇구나. 아니겠습니까? 여야 간에. 자, 대통령실은 이렇게 공지를 냈더라고요.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나누었던 얘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거 개탄스러운 일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 이거를 법적인 조치를 한다거나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차마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건 못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좀 회고록이 빠른 감은 있지. 대부분 정치인들 회고록은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무르익어서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시간이 지나서 하던데. 그런데 이렇게 빨리 회고록이 나와 저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욕을 먹더라도 알릴 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진표 의원장 입장에서도 이제 빨리 이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빨리 좀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박홍근 의원도 오늘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전 의장으로부터 대화 내용을 들었다. 당시 메모로 남겼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원내일당 원내대표로서 수시로 국회의장을 만나왔던 저는 특히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명된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에게 해임 요구에 의해 국회 탄핵까지 연이어 강력히 추진했던 저였기에 이 얘기를 자주 하면서 김진표 의장과 얘기를 나눴다고 또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 메모에는 윤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간접 확인해 준 박홍근 의원의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박홍근 의원조차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생각해 왔고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이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도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전개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서 최혜병 사망 사건, 순직 사건까지 이렇게까지 또 나오고 있으니까 경로하고 구하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런 모습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이런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이 아픈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동안 치료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아니,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내가 요전에 어떤 한 삼선 의원을 만났는데 네. 참 힘들어 하더라고. 아. 보람과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하소연도 많이 하는데 예. 내가 요즘 정치인들한테서 흔히 듣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서 국회의원 상담소를 개설할까 해. 국회의원 상담소. 좋네요. 부제가 뭐냐? 네. 정치적 우울증에 대하여. 정치인은 왜 우울한가? 아, 예. 그게 그럴 만한 게 내가 상담을 많이 했다고. 그래, 국회의원들 상담을. 그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비교섭 단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 가에 앉는다고. 그러면은 각 당에서 출당하거나 탈당당한 사람들이 꼭 내 앞자리나 옆자리로 와. 아, 그렇죠. 그쪽으로 오게 되죠. 언론에서 시끌벅적한 의원 신문에서 오면 다음날 내 옆자리야. 그래가지고 많은 의원을 맞이했지. 4년간.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국방위로 가. 네. 거기에 또 와. 아. 그 비인기 상임위로 강제 배정돼서. 예. 야, 그 서럽더만. 그 뭐 국방 전문가도 아닌데 출당당하고 탈당당하니까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국회 사무처에서는 국방위로 가세요. 그 여기가 무슨 국회 관심병사 캠프. 관심병사들 오면 네. 그린 캠프라고 있어. 근데 그린 캠프. 여기가 보니까 국방위가 국회 그린 캠프더라고. 우울증 환자들로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 네. 날개 없이 추락하는 정치인들의 그 눈을 통해서 정치의 세계를 보니까 더 많은 게 보이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준다고. 위로해 주시고. 예를 들면은 서영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은 예. 명예회복해서 지금 화려하게 컴백을 했지만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대에서는 저 탈당해가지고 맞아요. 예. 국방이 내 옆자리로 옮겨. 맞아요. 본회의장에서도 네. 내 앞자리고. 그때 좀 그래서 상담 많이 내가 하셨어요. 그 당 돌아가지 마라. 나하고 여기서 우리 저기 무소속으로 하죠? 나하고 우리 재밌게 정치하자. 그래 서영교 최고위원 그 남편을 잘 알거든. 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말이야. 위로해 힘좀 주셨군요. 내시고 대신 예. 우리가 재밌게 하면 돼. 이랬거든. 훗날 네. 노회찬 대표가 돌아가셨어요. 몇 달 있다가. 네. 그러니까 내가 5일장을 치르고 국회 왔지.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었냐고 내 손을 잡으면 닭똥 같은 눈물을 톡톡 흘리더니 예. 사실은 나도 어려울 때 극단적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 어디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나를 지켜주고 국회 나오면 김 의원이 나를 그 당 복당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하자 이럴 때 그 두욱의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는 거야. 사실 그 전에 한 말은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네.
사람 보기가 좀 짠해서 위로하고 한 말인데 아이 또 그렇게 위로가 됐구나. 이렇게 보니까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내가 보니까 예. 이 정치적 우울증에 대하여 내가 뭐 언젠가 좀 할 얘기가 많다 내가 그렇네요. 그랬는데 네. 이번에 국회 입법청문회 전에 음, 그 내가 어디 다른 유튜브 나가가지고 그 박대령한테 영상 편지를 띄웠거든. 그때 저기 그 예. 자기가 소속된 해병에 치부를 말해야 되는 군인의 고통은 청문회 나가서 군인의 고통은 누가 말해도 위로가 안 된다. 그럼. 그런데 이제는 그 군의 명예, 군인의 어떤 그 영광 네. 이런 거 뭐 동료에 대한 미안함 다 모든 생각 내려놓으시고 내일 하루만큼은 오로지 국민만 믿고 하시라 이랬는데 전원이 왔어. 그래요. 그 말에 위로받아. 힘이 나고. 큰 힘이 됐다. 그리고 끝났어 이제 청문회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반응이 궁금해서 내가 또 전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 이 청문회가 죽어가는 사람 하나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대령이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라. 그럼요. 왜냐하면 이틀막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틀막 얼마나 또 그래서 외롭겠습니까? 조직을 배신한 걸로 낙인 네. 찍히고 반역자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국민들 앞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월이 10개월 가량 이어졌던 거죠. 하하. 그러니까 죽음과도 같은 세월이었다. 근데 이 청문회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그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그 박대령뿐만 아니라 그 이용민 중령 예. 또 우리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사관들 또 유족들 네. 이런 아픔들이 최근에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이 청문회의 본질은 네. 사람에 관한 청문회고 아. 그 생명에 관한 청문회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저런 어떤 거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정치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를 개설해 가지고 상담소. 무료 상담을 줄을 서시오. 어떨까? 번호표 그런 뽑으세요.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108번 내 의원들은 다 상담하셔야겠네요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요? 아니 거기엔 108배부터 하고 108회부터 하고 오라. 그거 갖고 안 들으면 3,000배를 하고 와. 3,000배를 하고 와라. 참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국방 전문가시고 외교 전문가셔가지고 북러의 이 밀착이나 또 우리의 군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 그걸 그리고 유심히 군사합의 이 보고 얘기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나눠야 돼요. 이 분석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국내 상황이 심각하고 의혹들이 증폭이 돼가지고 아니 뭐 여기서야 참. 시간이 없지만 네.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예,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가시기 전에 남북 간의 긴장 고조가 되고 있잖아요. 오민풍선 계속 보내고 있고 북한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해법이 일단 북에서는 있나요? 오물풍선이 생각보다 효과가 크구나. 이걸 깨달았으니 안 보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저비용 고효율이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네.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포사격을 했잖아요. 우리가 했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같이 가는 거지 뭐. 오물풍선만 보내겠어? 참 더 있어요. 너무 걱정돼요. 예. 이게 이 최혜병 순직 사건 이것도 빨리 진상 규명해야 되고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다 보면 이 우발적인 사안이 크게 될 가능성이 또 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뭐 일각에서는 그 오물이 사람의 오물이 아니라 동물의 오물이기 때문에 거름풍선으로 불러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네. 그 거물은 풍선 많이 보내면은 농사 잘 되는겨? 농사 잘 되는 거죠. 어디서 좋다고 해야 돼. 개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로 국민들을 좀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장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를 좀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걸 모면해 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도 불안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보내드려야 될 텐데 오늘 아마 종대타임 우리 김종대 교수님의 이 달마대사의 이 철학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다 무릎을 치시면서 맞아. 이 김종대 교수님이 정말 국회의원들 상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김종대 교수님의 활약을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보고 계신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 약이 되고 또 우리 힘이 되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프지 마시라. 그렇죠. 아프지 마시라. 네. 근데 아프지 않는 방법은 네. 끊임없이 미로와 같은 정신의 세계에서 나를 찾아서 헤매는 여행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네. 세상은 너무 재밌다. 내가 최근에 중국의 그 SF 소설가 류추신의 네. 삼체라는 소설을 거의 이제 독파를 앞두고 있어요. 제가 삼체 저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올라온 건 제가 봤어요. 나는 그걸 보고 원저로 봐야겠더라고. 한 2,200페이지 돼. 대서사시군요. 장편 소설. 이 소설이 있어 나는 한동안 행복했다. 찾으니까 있어. 그래요. 뭔가 우리를 각성시키고 재미를 주는 게 도처에 널려 있어. 찾아 나가. 그래야 아프지 않아. 그래도 아프면 108배를 마시라. 아프지 마시라. 네, 아프지 마시라. 이 얘기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김종대 교수님 말씀 들으면은 저희가 또 힘을 내게 되고 또 치유의 그런 감정도 생기거든요. 자, 김종대 교수님의 방송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